정관용의 지금 이 사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이 고령화 시대 치매 아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죠. 보건복지부에 중앙치매센터가 있는데요. 거기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2018년 기준으로 국내 치매 환자 75만 명, 노인 인구의 10%에 달합니다. 2030년이 되면 치매 환자 120만 명이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노인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 치매, 또 장년층 역시 가장 피하고 싶은 질병 1순위가 치매였고요. 최근에는 비교적 젊은 층이라고 할 40, 50대에서도 치매가 발생하는 초록이 치매도 급증하고 있답니다. 오늘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한창수 교수 초대해서 치매에 대해 공부 좀 하겠습니다. 한창수 교수는 고려대 의과대학 졸업 후 정신건강의학 전문의를 취득했고 같은 대학에서 석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또 미국 듀크대에서 보건과학 석사학위를 받았는데요. 현재 고려대 의과대학 교수와 고려대 안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대한노인정신의학회 총무이사와 대한정신약물학회 학술이사, 중앙자살예방센터장 등을 역임했고요. 고려대 의료원 대외협력실장을 맡고 있고 노인정신의학회 학술이사와 정신약물학회 연구윤리이사, 질병통제본부 국가건강영양조사 우울증 자문위원과 복지부 치매 예방수칙 개선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한창수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한창수입니다. 네, 제가 시작하면서 소개한 그 중앙치매센터 조사 2018년 기준 노인 인구의 10%가 치매 환자 맞아요? 네, 맞습니다. 아마도 실제보다도 적게 추산됐을 거라는 게 실제 그래요? 임상 현장에서 진료하는 분들이 생각하는 거고요. 여기서 노인은 65세 이상을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65세 이상 인구의 10%가 치매 환자다. 네. 보통 10집당 1명 또는 10명당 1명이 치매 진단이 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근데 70대, 80대, 90대로 가면 갈수록 유병률은 훨씬 높아지나요? 보통 설명할 때 60대에서는 10명 중에 1명이라고 보통 말씀을 드리고요. 80대부터는 10명 중에 4, 5명이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훨씬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럼 이제 요즘은 뭐 100세 시대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러면 실제 임상에서도요. 어르신들이 이제 의학이 발달하고 영양이 좋아지니까 예전에 본인들의 부모님들이 살던 것보다 훨씬 더 오래. 그러니까요. 그것도 건강하게 사시거든요. 예. 근데 이제 몸은 건강한데 무릎이랑 관절이야 나쁘면 갈아 끼면 되는데 이제 신경은 우리가 저희 외래에서 의사들이 하는 말로 신경 나이는 그냥 민증 따라가요. 나이 따라가니까 제 나이가 되면 기능은 떨어지고 몸은 건강하고 그래서 점점 노인들만 사시는데 몸 신체적으로는 건강하지만 뇌 기능은 떨어지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네요. 네. 옛날 뭐 평균 연령이 50대, 60대밖에 안 됐을 때는 치매 환자 보기가 어려웠겠네요. 맞습니다. 예전에 지금은 이제 제가 처음 한 20몇 년 전에 노인정신의학이라는 걸 한다고 그랬을 때도 그때만 해도 WHO나 국내 선배님들도 그거 그렇게 메이저가 아닌데 왜 그거를 하려 그러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요새는 그때 그런 말씀을 하시다가 은퇴하신 분들도 지금 치매 공부를 다시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네. 정확히 치매라는 게 뭐예요? 한 가지입니까? 여러 가지입니까? 치매 정의는 한 가지입니다. 원래 괜찮았던 컴퓨터가 어떤 이유로든 망가지는 거죠. 뇌 기능이 그 전엔 정상적이었는데 어떤 원인으로든
노화가 제일 많은 원인인데 노화, 감염 또는 머리 다침 이런 사고 같은 것 때문에 뇌 기능이 떨어져서 기억력을 중심으로 한 뇌 기능이 감소하는 것. 그로 인해서 일상생활을 못하게 되는 것을 치매라고 합니다. 치매가 이 영어식 학명이 뭐예요? 디멘치아라 그래서요. 디멘치아. 네, 디멘시아라고 부르는데 멘치아라는 게 이제 멘탈이라는 말이잖아요. 정신이라는 거고 디멘티아라 그러면 정신이 없어지는 병이라고 부르는 건데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치매 그러면은 정신이 없어지는 병이라고 이제 불렀었죠. 근데 이제 그것들은 조금 이렇게 좀 차별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최근에는 외국에서도 신경 인지 기능 장애라는 말로 부릅니다. 네. 그러니까 신체 기능과는 별도로 신경 기능이 떨어지는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알츠하이머가 치매를 영어로 하면 알츠하이머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우리는 똑같은 거라고 보는데 아닌가 봐요. 치매가 생기는 이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 뭐 70개에서 90개까지 치매 원인을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많아요? 그중에서 제일 많은 게 노인성 치매거든요. 나이 들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몸은 괜찮은데 뇌 기능이 떨어지는 치매가 노인성 치매인데 그걸 처음 보고한 사람이 알츠하이머라는 오스트리아 의사입니다. 그래서 그 병을 알츠하이머병이라고 불렀던 거죠. 알츠하이머는 그럼 우리말로 하면 노인성 치매? 맞습니다. 그거로군요. 네. 그러니까 노인들이 나이 드시면서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고 기억력이 떨어져서 그분들이 돌아가신 다음에 뇌를 부검을 해봤더니 현미경으로 보니까 뇌 세포하고 세포 사이에 마치 어르신들 얼굴에 검버섯 생기는 것처럼 반점들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아밀로이드 바디라고 부르자 뭔가 반응이 생기는데 그것들이 많이 생긴 분들이 노인성 치매가 많이 온다라고 보고를 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알츠하이머 병이라고 불렀습니다. 네. 그 파킨슨병이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도요. 파킨슨 박사가 제일 먼저 보고해서 파킨슨병이라고 부르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이름을 딴 거다. 네. 그러면 치매의 원인이 아까 한 70에서 90까지라고 하셨는데 네. 대부분이 노인성입니까? 보통 한 60% 정도를 노인성이라고 보고요. 60%? 네. 그럼 40%는 많은데요? 네, 나머지 40% 중에 한 20% 정도가 혈관성 치매라고 봅니다. 혈관성 치매라고 하면 이제 풍이나 풍기가 있었다가 뇌졸중 같은 게 있다가 그 주변의 세포들이 죽으니까 기능이 떨어져서 생기는 게 혈관성 치매고요. 그 밖에 아까 말씀드린 파킨슨병이 오래되면 그것 때문에 또 뇌 기능이 떨어져서 파킨슨 치매가 생기기도 하고 설명드릴 때는 어떻게 설명드리냐면 뇌가 기능이 다 지역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네. 어르신들 제일 많이 하시는 게 뒤통수는 눈 보는 데 관련돼 있고 우리 앞통수는 판단력을 다스리는 곳이거든요. 옆통수는 기억을 다스리기도 하고 우리가 언어를 다스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디가 망가지느냐에 따라서 나이 들면서 앞통수가 먼저 망가지면서 옆통수가 망가지는 게 제일 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인성 치매의 가장 흔한 증상은 기억력 떨어지는 거고 어떤 분들은 치매인데 기억력은 아직 괜찮은데 언어 기능만 떨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컵을 보고도 컵이라고 말을 못하고 볼펜을 보고도 연필이라고 얘기하거나 전화기를 보고도 컵이라고 얘기하거나 이러는 경우도 이제 이건 전두엽이 손상이 됐을 적에 그분은 나타나는. 머릿속으로는 컵인 걸 아는데 네, 그렇죠. 언어로 표현하는데 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네, 말이 안 나오는 거죠. 정상 노화에서도요. 왜 어르신들 뭐 하나 하면서 그거 그냥 머릿속엔 있으면서 얘기를 못 하시잖아요. 그거 좀 줘봐. 그거 뭐였지 그거 이렇게 이제 정상적인 노화에서 나타나는 거라면 이제 그런 증상이 아예 하드웨어가 망가져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고 그런 증상은 젊은 나이 치매에서도 종종 나타납니다. 네. 우리가 흔히 건만증이라고 하는 거 있죠. 네네. 그거는 치매의 전 단계인가요? 전 단계일 가능성이 크죠. 일반적으로 전 단계라고 바로 얘기하지는 않고요. 보통 건망증 그 다음을 가벼울 경자 써서 경도인지 장애. 경도인지 장애. 네. 그 다음이 이제 치매입니다. 네. 건망증이라 그러면 그냥 깜빡깜빡 하는 거죠. 뭐 그 일상생활에서 뭐 20대, 30대 아마 선생님도 건망증 가끔 경험하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그럼요. 그냥 피곤하거나 아니면 영양이 좀 부족하거나 잠을 못 자거나 또는 스트레스가 많을 때 일시적으로 하드웨어가 멈추는 거예요. 아니 소프트웨어가 멈추는 거죠. 네. 핸드폰 오래된 거
바꾸지 않고 있다 보면 중간에 막 안 움직이잖아요. 버그가 핸드폰이. 걸리죠. 네. 그걸 건망증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치매는 그것과 달리 그런 상태를 넘어서서 중간에 회로 몇 개가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 가능성도 조금 떨어지고 망가진 증상도 더 오래 가는 거죠. 치매는 가족력이 있나요? 일반적으로 가족력이 있다고 봅니다. 이게 뇌 대사를 다스리는 것들이 뭐 우리가 혈압이나 당뇨들이 그 유전 성향이 있다는 건 다 아시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뇌 혈관을 좌우하는 유전 성분들이 우리 치매에도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노인성 치매 때는 머리에 반점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 반점이 잘 생기게 만드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 우리 뇌세포가 형성이 될 때는 단백질하고 지방질이 잘 이렇게 뭉쳐져서 뇌세포를 형성을 하는데 세포 막 껍데기를 형성을 하는데 그 유전자가 잘못되면 이게 잘 뭉치게 만드는 거예요. 설명을 다시 드리면 왜 그 소고기 먹고 나면은 그 기름기가 꾸덕꾸덕하게 잘 굳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올리브유는 잘 안 굳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 유전자의 차이 따라서 이게 잘 굳으면 머리 안에서 세포 사이에 그냥 점처럼 굳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거는 그야말로 유전력, 가족력이네요. 지금도 병원에 가면 유전자 검사를 할 때 그게 혈관이 잘 굳는 유전자를 가진 분들이 있는가를 검사하는 거를 흔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그런 혈관이 잘 굳는 유전자 갖고 있는 분, 또 자기 부모님들이 치매 증상을 보였던 분, 이런 분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조심해야 할 텐데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의사들이 얘기하는 거는 근거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생긴 치매를 젊은 뇌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뭐 핸드폰 망가지면 새 핸드폰으로 바꾸기 전에는 아예 새 걸로 될 수는 없죠. 다만 회복은 안 된다. 브레이크를 잡는 치료가 일단은 지금 현재 개발된 치료고요. 제일 좋은 거는 조기 치료, 조기 예방. 예방을 할 수 있으면 예방을 하고 일단 발견이 됐으면 조기에 치료를 하는 게 치매 치료의 기본입니다. 조기 치료는 역시 브레이크예요? 브레이크죠. 제일 먼저 발견을 할수록 좋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초록이 치매, 젊은 치매가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오늘 제가 시작할 때도 40, 50대에 치매가 오는 걸 초록이라고 하죠. 그렇죠. 65세를 저희가 노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전에 생기는 치매를 조기 발병 치매 또는 초록이 치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새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원인은 뭐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유전자적인 원인이라든지 머리가 다치기도 하고 또는 신체적으로 뭐 술을 많이 먹기도 하고 이래서 생기기는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젊은 시절에 생기는 치매는 건망증이려니 그러고 병원을 안 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병원에 왔을 때는 이미 진행된 상태에서 온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는 회복도 안 되고. 그때는 약을 많이 써도 브레이크가 잘 안 잡히는 거죠. 그 치매가 일단 진단이 되면 치매 치료를 합니다. 치매 치료는 뭐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뇌 자극 훈련도 하고 뇌 전기 자극을 주거나 자기장 자극을 줘서 남아있는 신경들이 정신을 차리게 이렇게 하는 치료도 합니다만 지금 가장 많이 하는 치료는 뇌 신경을 자극을 해서 우리 머리에서 그 공부할 때 나오는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는 집중 호르몬이 있습니다. 아세틸콜린이라고 부르는 호르몬인데요. 이 호르몬을 좀 더 나오게 하는 약물 치료를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 그게 나오게 한다는 것도 이미 손상된 하드웨어를 회복하는 건 못하고 그렇죠. 그게 자꾸 나오면 더 손상은 안 되게 한다. 맞습니다. 이 말이군요. 조기에 발견을 하면 일부 손상된 뇌세포는 있지만 남아있는 뇌세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자극을 하면 충분히 일상생활을 하고 돌아가실 때까지 충분히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일정 정도 진행이 된 다음에 오시면 그런 약을 먹어도 이제 효과를 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조기 진단이 제일 중요하다. 조기 진단이 가장 그리고 중요합니다.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 조기 진단을 위해서는 뭔가 전조 증상을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자가 진단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어떤 겁니까? 그 외래에 오시는 어르신들 보면요. 들어서 두고 앉자마자
본인이 스스로 진단 내리고 오시는 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나 우울증이야, 그러면 나 치매야 그러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예. 전조 증상으로 가장 흔한 건 아무래도 건망증이죠. 기억력이 떨어지는 게 가장 많고요. 예.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치매 검사를 받으러 오시지만 또는 기억력 검사를 받으러 오시지만 그분들이 다 치매 진단을 받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그분들 중에 상당수는 건망증으로 진단을 받거나 네. 또는 스트레스성 건망증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시적일 수 있다. 그거는. 또는 우울증 때문에 일시적으로 오는 건망증도 상당히 많아서요. 10분이 기억력 검사를 받으러 오시면 그중에서 한 절반 정도 치매 진단을 받고요. 네. 치매 진단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게 아까 말한 70가지 이유 중에 노인성인지 혈관성인지 또는 파킨슨인지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MRI도 찍고 피검사도 하고 네. 또는 뇌기능 검사라 그래서 집중력 검사, 기억력 검사, 판단력 검사, 언어기능 검사를 다 각각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전조 증상은 건망증 하나네요. 건망증 또는 식구들이 알아볼 수 있는 거는요. 가족들이 보시기에 엄마가 자꾸 했던 말을 자꾸 반복을 하는데 대개는 했던 말 반복하고 나서 자기가 알거든요. 예. 근데 본인도 몰라요. 했던 말 자꾸 반복하고 그리고 그 성격이 조금씩 바뀌는 겁니다. 어떻게요? 그냥 안 그러던 분이 자꾸 예민해지고 신경질이 좀 많아지고 고집이 세지고 또는 우울증처럼 그냥 기분이 자꾸 가라앉고 아니 나이 들면 다 신경질과 고집이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다 그러는 건 아닐 거고요. 아마 정 선생님 집안의 그 내력이 그러신지 몰라도 다 그러진 않습니다. 아니 우리 집안 문제가 아니라 보통 왜 나이 들수록 귀는 열고 입을 닫아라 이런 말을 하는 게 나이 들수록 자기 고집이 늘어나고 신경질이 커지니까 자꾸 말을 하려고 든다. 이런 걸 일상적으로 표현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네. 정상적인 심리 노화 과정의 특징 중에 하나가 원래 자기가 가진 성격이 강해지고 그리고 고집이 세지고 이제 귀를 닫는다. 남의 말을 안 듣는다라는 게 있긴 한데요. 그게 이제 같이 산 가족이 보기에 정도를 벗어나는 거죠. 심하면 굉장히 참하시던 엄마가 어느 날 갑자기 컨트롤 안 될 정도로 신경질을 변화군요. 변화. 그리고 이제 나이 7순, 8순 되셨는데 갑자기 안 하던 의심을 하시고 며느리가 왔다 가면 내 돈이 없어진다. 그 아줌마가 왔다 가면 자꾸 음식에 뭐가 다른 게 타져 있는 것 같다. 그리고 8순 된 내 남편이 갑자기 바람을 피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면 그때 가족들이 놀래서 병원을 모시고 옵니다. 꼭 기억력 클리닉이 아니더라도요. 우울증 클리닉이나 또는 스트레스 클리닉에 모시고 왔다가 그런 증상 때문에 검사를 해보니까 결국은 치매 진단을 받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니 기억력이 없어지고 언어 능력에 문제가 생기고까지는 금방 연결돼서 이해가 되는데 사람이 예민해지고 의심이 많아지고 신경질 늘어나는 것도 다 연관이 돼요, 그렇게? 그게 뇌 비슷한 부위예요? 뇌 기능으로만 생각을 해도요. 기억력을 다스리는 부위가 뇌 깊숙한 곳에 해마라는 곳이 있는데 그 바로 옆에 편도라는 게 붙어 있습니다. 그건 뭐 하는 곳이냐 하면 공포를 느끼고 불안을 느끼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유 없이 막 불안증이 생기고 초조해지고 그 바로 바깥이 이제 측두엽인데 이게 우리 관자놀이라고 부르는 곳이요. 그곳이 다친 분들은 성질이 컨트롤이 안 되거든요. 그런 게 굉장히 있군요. 폭력적이 돼요. 그래서 치매에 걸려서 그쪽 뇌가 손상이 되신 분들은 폭력적이 되고 또는 이렇게 욕을 자꾸 하게 되고 그런 증상도 나타납니다. 건망증, 했던 말 반복하고 자기는 모르는 거, 성격이 급격히 예민하거나 신경질 들거나 변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전조 증상들이다. 네. 그래서 인터넷이나 또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중에 치매 자가 진단표 또는 신문에서 그런 것들을 보시면 주로 그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기억력에 대해서는 수도꼭지 틀어놓고 자꾸 잊어먹는지 전화기 눈곳 자꾸 잊어먹는지 그런 기억력을 물어보기도 하고 또는 길은 자꾸 잊어버리는지.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기 진단, 조기 치료를 하면 정말 자연수명 다할 때까지 더 진행 안 시킬 수는 있다. 이런 거군요. 현대의학이. 네, 맞습니다. 그 어르신들이 가장 흔하게 하는 말 중에 의사 당신이 나한테 지금 치매 초기라고 얘기를 하니까 약을 먹으라 그러는데 나 이거 걸렸으면 그냥 죽어야지 약 안 먹을래 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상당히 많이 계세요. 그럼 제가 드리는 말씀은
통계적으로 보면 초기 치매 진단 받고 약을 안 드시면 3년 안에 자리 보존한답니다. 몸은 아직 건강한데 사람 못 알아본답니다. 근데 초기 치매 때 미리 진단해서 약을 먹고 치료를 받기 시작을 하면 그게 15년 이상. 쉽게 말하면 요양원 가시기 전까지의 기간이 15년까지시래요. 근데 어르신 나이 지금 75이신데 3년 안에 요양원 가실래요? 아니면 15년, 20년 동안 잘 지내실래요? 라고 말씀을 드리죠. 예. 그러니까 조기 진단, 조기 치료. 그러나 상당 진행된 걸 되돌릴 약은 없다. 현대의학은 그 세계에서 크다고 아주 제일 큰 회사들이 치매약을 개발하려고 수천억 원, 거의 뭐 몇 조 원에 가까운 돈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도 나라에서 나오는 연구비에서도 거의 뭐 수천억 원이 지금 투자가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걸 되돌리는 치료법은 없다. 예. 무조건 그러니까 조기 진단, 조기 치료. 네, 지금 현재로서는 조기 진단하고 미리 예방하는 게 최선입니다. 그리고 아까 뭐 이 가족력, 유전자 또 뭐 이런 뭐 다치는 거, 혈압 등등과 연관 얘기했는데 다른 정신병, 예를 들면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것하고도 연결이 돼요? 네, 보통 요새 어르신들이 연세들이 많아지시면서 예전보다 유병률 자체가 많아진 게 파킨슨병이 있고 그 다음이 우울증이거든요. 어르신들이 이제 연세가 드시면 난 젊을 적부터 별로 우울한 사람이 아닌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동생 아프다는 전화 받고 나서 자꾸 눈물이 나고 기운이 없어져요라고 해서 오십니다. 이게 생물학적으로 이제 신경이 좀 약해지는 거거든요. 네. 파킨슨병도 생물학적으로 뇌신경이 약해져서 생기는 건데 이게 오래되다 보면 뇌에 신경염증이 생겨요. 예전에는 우울증으로 인한 신경이다 그러면 마음 굳세게 먹으면 좋아지겠지 그랬는데 신경이 약해진 상태에서 우울증이 생기면 그게 오래 갑니다. 만성 우울증이 되면 마음으로 컨트롤 안 되는 신경염증, 즉 신경으로의 우울증이 생기니까 그때는 그냥 놔두면 그냥 치매 상태로 가죠.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유병률 조사를 했더니요. 만성 우울증으로 있었던 연세 드신 분들이 치매로 가는 비율이 1.5배 이상 더 많은 걸로 보고가 돼 있습니다. 네. 그래도 긍정적인 거는 그런 분들을 약물 치료를 하던 상담을 하던 우울증을 좀 좋게 만들어드리면 우울증은 치료약이 있으니까. 그러면 치매로 가는 비율이 현저하게 또 떨어져요. 알겠어요. 기억력도 많이 좋아지고. 예. 또 알코올도 연관이 많아요? 알코올성 치매란 용어도 있잖아요. 네. 뭐 술 먹고 젊은 시절에 필름 한두 번 끊겨보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한 번 필름 끊길 때마다 뇌세포가 50만 개에서 100만 개씩 죽는데요. 근데 젊을 때는 뇌세포가 없어지는 수만큼 재생이 되니까 특히 해마라는 지역은 없어지는 뇌세포만큼 자꾸 생기는 곳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나이가 드시면 이제 죽는 것만큼 생기지가 않아요. 그게 몇 살 때부터 안 생기는 거예요? 보통 35부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35이면 뭐 나이 많은 것도 아닌데. 뇌의 노화는 35때 시작을 한대요. 근데 이제 체력이 받쳐줄 때까지는 그나마 그걸 좀 버텨요. 근데 보통 50대가 넘어가면 체력이 현저하게 또 떨어지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알코올을 먹고 뇌 기억력이 떨어지면 치매로 갈 가능성이 더 많고요. 초록이 치매라고 하는 것들 중에 상당수도 알코올성 치매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냥 필름 끊겼다가 아니네요, 그게. 네, 맞습니다. 그게 반복되면 그게 치매로 가는 거네요. 뇌 세포 사이의 전달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어르신들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이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시려면 뇌신경을 그냥 그 식초 섞은 소금물에다가 절여 놓는다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알겠어요. 네, 알코올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손상되는군요. 맞습니다. 자, 그럼 예방법으로 우선 지나친 음주 안 된다 이런 거 하나 있을 것 같고 또 어떤 예방법들이 있을까요? 타고 나서 바꿀 수 없는 거를 뭐 마음 아파할 수는 없죠. 유전자는 그러니까. 어떻게 못하니까. 예, 저희가 치매 환자를 볼 때건 우울증 환자를 볼 때건 뭐 좋은 집안에서 뭐 만나기만 하면 웃고 헤어지는 아주 건강한 집안도 있지만 만나기만 하면 싸우고 헤어지는 집안도 있잖아요. 근데 술만 먹으면 필름 끊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혈압 잘 생기는 집안이 있고 또 당뇨가 유전자에 있는 집안들도 있어요. 그건 바꿀 수가 없죠. 다만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음주량은 조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는 것도 우리가 조종할 수가 있어요. 그때 어떤 운동이 좋아요?
전 세계적으로 예방법에 대한 연구들을 수많은 의사들이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좋다라고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는 건 걷기 운동입니다. 네. 좋은 공기 마시면서 빠른 속도로 일주일에 3번 이상 1시간가량 걷기. 걷고 나면 등줄기에 땀날 정도로. 그건 심장 내지는 혈관 질환에도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게 결국은 뇌도 살리는 거로군요. 결국은 순환이 잘 되어야 그 아까 말한 뇌 지방질들도 원활히 돌아가고 찌꺼기들도 뇌 밖으로 배출이 되거든요. 예. 우리 정부도 이제 앞으로 치매 정말 사회적 문제다. 그래서 뭐 치매 가족 휴가제, 치매 노인 단기 보호 서비스, 뭐 종일 방문 요양 서비스 등등 이제 국가가 정부가 치매 책임져야 됩니다. 뭐 이런 말은 하는데 아직도 부족하다면서요? 턱없이? 네, 중앙치매센터가 생기면서 전국적으로 정부에서도 돈도 많이 투자하면서 그걸 바꾸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서구 노인하고 좀 달리 서구 사회에서는 영국이나 호주 같은 데서는 노인들을 강제적으로 운동을 시킵니다. 강제로? 노령연금 받으시려면 일주일에 한 2-5번씩 오셔서 게이트볼이라 그래서 왜 공 처음에 들어가는 거. 그 운동 하시고 사람들하고 대화하십시오. 안 나오시면 안 줍니다. 노령연금 안 줍니다. 그 정도까지 해서 이제 그 사람들을 운동을 그거 시킵니다. 좋은데요? 우리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 저도 벌써 오래전부터 그걸 주장 계속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직 정부에서는 그런 것까지는 못 가고 있고 다만 치매 요양사 하시는 분들이 하루에 뭐 3시간, 2시간씩 오셔서 봐주시고 노인하고 이제 얘기 나눠주시고 인지 재활 훈련도 좀 하고 또는 주간보호센터라 그래서 이제 일명 노인 유치원, 노치원이라고 부르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가는 노인들이 있으면 그나마 왜 아이들 어린이집에 보내고 나면 엄마들이 그나마 그때만이라도 좀 쉴 수 있죠. 육아 스트레스를 좀 덜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시간을 벌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좀 주는 게 그나마 좀 효과를 보고 있는데 그나마도 아직까지는 좀 이렇게 자격 요건도 좀 너무 세고 아직 그럴 수 있는 장소가 많지가 않아요. 지금도 부족하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지금의 이 고령화 추세로 봐서는 치매 환자 수는 해가 갈수록 급증할 거라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맞습니다. 이건 불을 보듯 명확한 거죠. 제 나이가 이제 50 좀 넘었습니다만 제처랑 늘 얘기할 때마다 우리가 이제 나이 들면 몸 아프기 전에 벌써 정신 상태가 조금 기억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꽤 있는데 그러면 자녀들은 옛날처럼 대가족으로 살질 않으니까 자녀들이 나를 모실 거라는 기대는 안 하거든요. 그러면 나라에서 해줘야 되는데 나라에서 어떻게 그걸 다 하지? 걱정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지금 나라에서도 그래서 노인 돌봄 서비스에 대해서 국가적인 준비 체계를 하려고 굉장히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데 아직은 좀 더 철저한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한창수 교수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